바이킹의 대대적인 침략이 끝나고 영국은 중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시기부터 중세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프레드는 영국의 긴 역사에서 유일하게 전설적인 대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바이킹의 대대적인 침략 시대에 형들이 모두 전사하고 막내였던 알프레드는 현대의 의회와도 닮은 면이 있는 귀족 폐위인 위탄을 통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는 뛰어난 기사이기도 했고 똑똑한 학자이기도 했으나 젊었을 적 마땅한 스승이 없어 많은 배움을 얻지 못한 것을 너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바이킹과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병력이 모자라 이길 수 없었고 그는 왕국 전체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바이킹과 협정을 맺고 데인겔드라 불리는 조공을 바치며 짧게나마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사이 알프레드는 군대를 개편해 1년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군대에 복무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성체를 쌓고 도로망을 확충하며 바이킹과 있을 전투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구스럼이 이끄는 새로운 군대가 침공해 웨섹스를 휩쓸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큰 사건이 에딩턴 전투이며 이전 바이킹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해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딩턴 전투에서 구스럼을 상대로 승리한 알프레드는 바이킹의 점령지와 웨섹스의 경계를 확실히 했으며 국경 내의 왕국을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드가 국가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자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국은 다시 그 깃들이 바로잡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 국민에게 하급 귀족과 기사 지위를 부여했고 로마가 세웠던 수비 시설을 재건해 상주 부대를 두었으며 지방의 기사에겐 유격 부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또한 10계명과 그간 이어진 전통 법률을 종합한 법전도 편찬했습니다. 군대와 토지의 개혁 외에도 귀족과 부유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큰 학교를 설립했으며 조선왕조실록처럼 주요 사건을 기록한 연대기를 만들게 하였는데 이 연대기는 지금까지도 가장 귀중한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알프레드의 아들 에드워드에 이어 손자인 에설스텐, 증손자인 에드거의 시대까지 바이킹이 점령한 영토를 수복하며 영토를 키웠고 머시아도 통합했으나 무능한 왕으로 꼽히는 에설레드 2세 시기에 영국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영국이 알프레드 왕 이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단순한 바이킹과의 협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왕국 내에서 내란이 일어났기에 바이킹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죠. 북유럽이 안정되고 나자 다시 바이킹은 침략을 시작했고 왕권 경쟁에서 밀려난 세력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설레드 2세는 데인겔드를 통해 바이킹에게 조공을 바치고 잠시나마 평화가 왔으나 덴마크 왕 스벤이 동생인 크누트를 앞세워 쳐들어왔을 땐 그가 결혼했던 처가인 노르망디로 도망가 버립니다. 위탄은 크누트를 왕으로 추대했고 무능한 왕의 환멸을 느끼던 백성들도 크누트를 환영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자비한 사륙자가 아니라 현명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앵글로색슨의 관습에 따라 평화롭게 국가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바이킹 출신 사람과 앵글로색슨인을 골고루 뽑아 관리로 등용하여 귀족층에도 바이킹 민족이 많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스칸디나비아 제국까지 상속받아 북유럽과 영국까지 통합된 연합제국이 꾸려집니다. 그러나 이 제국은 오직 크누트 때문에 생겨났기에 그가 1035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약 20년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제국은 다시 분열되어 버립니다. 그의 두 아들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계자 없이 사망해 사실상 크누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덴마크 왕조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위탄에서 이전 웨섹스 왕가의 후손인 에드워드를 왕으로 선출합니다. 노르망디의 공작이 된 바이킹 전사 롤로 이후 그의 후손들은 노르망디 공작령을 계속해서 번영시켰습니다. 그중 하나인 로베르는 귀족이 아닌 여성을 통해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윌리엄이며 사생아라는 신분 탓에 주변 귀족의 견제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인재였고 훌륭한 노르망디의 통치자로 거듭납니다. 이때 영국에선 에드워드가 후사 없이 사망해 다시금 왕권을 향한 귀족들의 대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웨섹스 왕가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았지만 에설레드와 크누트의 부인이었던 엠마와 같은 혈통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왕권 경쟁에 뛰어듭니다. 에드워드와 대고모가 같긴 했어도 그는 사생아였죠. 11세기에 위탄에서 왕을 선출했지 세습하지 않았다는 점도 윌리엄이 왕위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대대적인 선전을 벌여 자신이 영국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 교회의 개혁을 약속하며 교황청의 지지도 받아냅니다. 윌리엄은 대략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모아 영국을 공격했으나 위탄에서 왕으로 선출된 머시아 백작 헤럴드는 자신의 동생이 반기를 들어 이를 막으러 가는 바람에 윌리엄의 상륙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전 과정에서 헤럴드는 상당수의 정예병을 잃었고 그를 따르던 영주들도 교황청의 지지를 받는 윌리엄을 상대하기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헤이스팅스에서 한 번의 유일한 전투를 거치고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에서 보병으로 이루어진 헤럴드군은 고지대를 먼저 점령하고 윌리엄군은 방어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이미 대륙에서 써본 기병의 우수함을 알고 있었고
있었고 공격하는 척하다 후퇴시키며 헤럴드군이 진지를 떠나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기병대로 보병대를 양쪽으로 에워싼 윌리엄의 군대는 일방적인 사륙전을 벌이고 헤럴드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윌리엄은 이어서 런던을 공격해 자신이 침략자처럼 보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위만 하고 알아서 왕관을 바치게끔 하였죠. 위탄에서 윌리엄의 왕위 계승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1066년 영국엔 노르만 왕조가 탄생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이때까지도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방의 켈트족은 따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영국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영국 지배층은 프랑스어를 썼고 일반 백성은 영어를 썼다는 건 세계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흔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로 닭과 닭고기는 모두 치킨인데 소는 카우, 소고기는 비프.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게 느껴지죠? 이 비프는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소는 백성이 키우지만 먹는 건 귀족이니 그리 굳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듯 바이킹의 후예이지만 프랑스에 오래 살았던 노르만족은 영국의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도 여전히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백작지위의 귀족이 대부분의 영토를 관리한 것처럼 노르만 왕조도 이를 존중해 경제나 정치 모두 그 정점에는 왕이 있대 실제로는 일부만 왕실 직속 국토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영주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식 봉건제도가 실시되면서 영국은 진정한 의미의 중세시대로 접어듭니다. 다음 영국사 영상에선 노르만 왕조와 여기서 이어지는 플랜테전의 왕조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블리론의 가져와. 블린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왜 그래요? 진정한 나로 돌아왔도다. 나는 왕족이다. 아주 유서 깊지. 얼마나 기쁜데? 3만년 됐다네. 석기 시대 아니야? 그때부터 있었어. 족보가 남아있어? 있어. 있다면 있는 거지. 왜 자꾸 꼬치꼬치 개묻는데. 그런 걸로 하자 그럼.